님도 앞에 네. 좀 저처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셔서 좀 성의 있게 방송에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제가 내세울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 김성태 의원은 좀 불리하면은 겸손 모드로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보면요 40분 50분 이상 하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네. 사실상. 다만 김용태 선생도 있고요. 바른정당에 보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에는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계십니다. 네. 자,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터진 일이라 국민당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들 해주시면요. 예, 사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간단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과연 제보가 조작된 것을 미리 알았는지. 네. 그렇다면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는지 그 여부였거든요. 그것도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서 즉 허위 제보임을 알고도 당에서 공포하게 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90분 만에 종료된 점이나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전 최고위원의 표정에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제는 수사가 검찰에서는 이제 위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든 지고화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성태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준서 구속은 위선 수사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단지 여당과 검찰이 짜고 버리는 수사라고 음모론 제기하면서 특검 무는 국회 보이콧 이런 것은 좀 국민들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다소 그거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저는 오늘 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이제 국회의원들 서명 1차 서명을 오늘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총 116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동참하셨는데 경악할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116분 중에요? 네.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딱 한 분만 동참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바로 제 앞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정말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너무 좀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좀 이 특별법 여기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왜 바쁘신 거죠? 혁신위원장도 노심초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책임자라고 안 치고 등등해서 아무튼 바빠서 서명을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그 독일을 가거든요. 그래서 독일 가는 동안에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2차 그 국회의원들 서명 연장을 해서 7월 말에 발의를 할 생각이니까는요. 국민들께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응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달라고. 민석 의원께서 바쁘셔서 서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뭔가 좀 사람이 확 변했네요. 나는 오늘 또 거기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최순실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좀 거품을 무실 줄 알았는데 아주 아니, 여당의 생명은 품격과 넉넉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빠서 제가 몇몇 친한 이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몇 분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해보니까 바빠서 못했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하게 국회의원들은 안 바쁠 때가 잘 없는데. 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간세청에서 지난 2015년도에 예. 두 차례에 걸친 5월달, 11월달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예. 롯데는 한마디로 선정 심사 점수를 갖다 조작해서 롯데를 선정 롯데 탈락하고 뭐 하나가 되고 또 누가 됐다 그랬죠, 그죠? 예. 그 간세청장이 또 간세청장이요. 새로운 최순실과 또 관련된 나왔네요. 의혹을 예.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이런 재산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이 이거는 국고에 한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근데 어털도사님 국가적 분행을 이렇게 초래한 장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오늘 1차 명단을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116명 명단이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읽기는 힘듭니다. 어디 개인 블로그에 올리시죠. 그러니까 예. 개인 블로그든 뭐 저는 페북이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털도사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이게 법안 참여 여부마저도 국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억지로 또 거기에 동참 참여를 그래서 이끌어내는 고민인데요. 그런 어털도사는 바람직하지 어떻게 않아요.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떤 특정 법안을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 권한이고.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그 헌법기관이에요. 어털도사 좀 이야기할 기회 안민석 좀 의원 주세요. 저 특별법에 본인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탓할 아니, 필요는 저는 지금 없어요. 어털도사께 제가 정중하게 이제 고민이 돼서 여쭙으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특정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고 싶죠. 네. 공개할까요? 그래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특정한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돼.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공개 반대. 우리 어떨도사는 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예,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이 꼭 승안이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혹시 공개해서 오히려 더. 그러기 위해서는 저게 여차 잘못해서 정쟁으로 흐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될 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이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서로가 정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와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넉넉함을 유지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지난번 문재인 잠을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미국 순방 이렇게 동행하고 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의 인생은 전용기 타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전용기 하나 일찍 좀 태웠으면 안민석 의원의 인생도 또 정치관도 전용기 타 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못 탔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299명 국회의원 중에는 전용기를 타본 의원과 타보지 않은 의원으로 나눕니다. 제가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탄 국회의원 치고 잘된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번호가 공군 1호인 줄 아시죠? 전용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3번인가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30번인가? 저렇게 띄엄띄엄 세상을 아시니까 11,1호예요. 비행기에 붙어 있는 남바가 왜 만이 11,1호예요. 왜 많이? 저도 그냥 1호일 줄 알았는데 11,1호더라고요. 10,001.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이유도 모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11,1호구나. 네.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주제로 거론하셔야 되는데 그냥 11,1호입니다 해놓고 이유는 모르시면은 저희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타고 났더니 뭐가 바뀌던가요? 아니 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색깔이 바뀌고요. 왜 바뀌냐 이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전혀까지 이제 탔는데 정말 이 진정한 정치인의 그 반열 또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제가 입으로는 항상 비주류라고 하지만 네. 정말 몸은 네. 주류의 핵심에 지금 가 있구나. 그래서 역사와 국민들에게 무거운 책임감 느끼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진중하게 여당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바라보고 정치 절대로 안 하겠다.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하겠다. 그러면은 공개하셔야 되죠. 국회의원들 개개인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압박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죠. 오늘 아마 뉴스 공장 끝나면 지금 한번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쭉 여론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알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촛불민심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 수혜가 발생할 수 있게끔 가장 큰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안민석 의원이고 저 안민석 의원은 지금 대통령 전용기에서 호사를 누리는 그런 안민석 의원이 아니라 이 권력은 언제든지 독선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독선을 가장 견제하고 또 직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의원이 안민석 의원이에요. 세상에 역사적으로 두 분이 이 독선 권력에 뭘 짜고 들어오신 80%의 지지를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국민들은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유독 인사 문제에 관해서만은 왜 과거 정권과 똑같은 그런 행보를 이렇게 하시는지 그건 납득이 안 돼요. 박근혜 정부가 왜 몰락했었습니까? 바로 권력의 독선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의 독선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수첩 인사라고까지 불렸던 막무가내 인사에서 비롯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그나마 60%로 받쳐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송영무, 조대엽 이런 내정자 같은 경우는 20%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자 빨리 대통령께서 철회해 주시고 추경합시다. 저는 야권에서도 추경은 저는 전격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사람만 안 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추경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안 돼 하나요? 둘 다 해야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요? 그런 정도의 타협안이 온다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어떻게 보이시냐 문제고, 저는 사실상 이 장관 두 사람 억지로 강행하는 그 모습보다는 추경을 빨리 국회에서 협조를 구해서 일자리 창출과 또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번 그 교통사고에서도 드러난 그런 교통안전 시스템을 확보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더 절실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안 된다. 저는 참 야권 여당 이제 유인태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분 전에 정무수석 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들도 송영무, 조대엽 이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 민정수석 시절이었다면은 잘랐을 사람이라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권당 여당 인사들 중에서도 이런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과 같은 저는 야당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 리더십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도가 후보가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딴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지지도가 80% 넘는다 하더라도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면은 추경이든 정부 조직법 처리든 어떤 계획법이든 법률 처리를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난관이 생길 경우에 기존에는 여당이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는 행태로 전국을 타개왔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런 리더십을 요구하고 또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새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문제가 제기되는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의 핵심이 바로 새 정부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 지금 여론에 따라서 강경화 장관 그렇게 반대하더니 얼마나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도 잘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론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내각조차도 구성하지 못했잖아요. 독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이 국정도 공백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는 정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여당과 청와대 역시도 통크게 양보할 부분이 있고 타협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도 역시 협치를 위한 정치력을 보여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제나 조건을 다는 것은 이건 곤란하죠. 한 사람, 제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현실적으로 야당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거가, 현실이니까 주어진. 둘 중에 그러면 한 사람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만약에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당의 지금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만일 굳이 두 사람 중에 예. 한 사람을 누가 됐든 간에 선택한다면은 예. 저는 송영무 국방장관 내정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산 예. 비리 같은 이런 한마디로 국민의 헬세를 이렇게 망친 그런 비리를 밝혀내야 될 수장이 거기에 연루되고 또 그런 의혹에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송영무 장관 내정자가 본인이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게 우선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뭘 버팁니까? 물론 버틸 만큼 버텼지. 두 분 중에 꼭 한 분이 낙마한다는 건 뭐 제가 결정 사안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둘 중에 누가 됐든 낙마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게 제가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낙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이런 국민의당 야 3당의 입장은 두 사람 다 지금 부적격 인사이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하지 말고 철회해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지만은 그런데 전국 경색을 풀 열쇠는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뭐 정치 공학적이나 또 정략적으로 이걸 매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한 사람만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왜 공장장은 언제부터 그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까지 그렇게 꼭 배려하려고 그럽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볼 때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리더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야당을 존중을 하지만 국민이 더 우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이 둘 중에 하나는 철회하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쉬움은 계시겠지만은 국민들을 바라보고서 아마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민석 의원님, 강경화 장관을 국민 바라보고 한 인사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쭉 해야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한 번도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00% 협조했죠. 그런 정의당조차도 이번 인사에는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는데 만일 이번에도 그걸 강행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왜 응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유례 없는 지금 현재 지지율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데는 딱 두 가지 요인이에요. 첫째 하나는 이전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소통 행보입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내려놓은 그런 소탈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번 G20 애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애교 성과를 내고 또 미국 순방도 상당히 순조롭게 해냈지 않습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께서는 본인이 순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아주 평가를 대단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저는 굳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이 장관 임명 부분은 빨리 판단하시고 추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추경을 만일 야권이 협조를 못 해가지고 이 추경도 이제 7월달 안 하면은요. 8월 휴가 여름 시즌 지나고 9월 정기국회 들어가면 내년도 예산으로 가야지 이 추경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장관 인사 마음에 안 든다고 추경심사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는 예산심사대로 진행하고 이 논의는 논의대로 또 해야죠. 이렇게 조심조심 말씀하시는 게
예. 오늘 안민석 의원이 평상시 다르지 않아요. 빽 소리 지르셔야 되는데. 그럼요, 지금. 저거는 순실이당이 그런 자격이 있어. 보통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본인이 야당하는 민주당 시절 같으면은 네. 그때 새누리당이 이런 뭐 대통령이 인사했다 그러면 아마 이 마이크 침 몇 번 닦아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죠.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의 모습이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불과 뭡니까 전용기를 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그러셨고요. 전용기 탄 이후로 바뀌셨는데 무슨 일이 전용기 안에서 그래서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현왕후 의보를 이렇게 기한시키는 그 경험 3박 문전왕후가 4일에 아니라 문정왕후. 문전왕후. 예, 아까 그런 거 몇 개 있었어요. 간세청, 관세청이거든요. 간세청, 그다음 임명인데 임맹한다고 했다는가. 예, 특별한 단어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전용기의 그 기내식을 공개하라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네요. 네, 특별합니까 혹시 식사가? 걔네 이런 순간을 대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트 찍어 왔어요. 또 기내에서 좀 15시간 잠 못 자고 푸시시한 우리 강경화 장관의 그 모습도 제가 네. 찍어뒀고요. 몰래 찍으신 건 아니죠? 그런 부실한 모습. 그 국가보안 아닙니까? 그거 찍은 건 아마 강경화 장관이 모르실 겁니다. 그럼 안 제가 바로 되죠. 앞자리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럼 안 제가 되죠. 몰래 딱 하나 찍어놨는데요. 네. 혼자 우리 오십시오. 국민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은 국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오픈하라면 공개하라면 공개하고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모습을 막 공개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독일 가는 동안에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2차 그 국회의원들 서명 연장을 해서 7월 말에 발의를 할 생각이니까는요. 국민들께서는 비판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은 분들에게 해달라고. 안민석 의원께서 바쁘셔서 서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요. 아직 가을도 오지 않았는데 뭔가 좀 사람이 확 변했네요. 나는 오늘 또 거의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 또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 최순실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은 순수리당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좀 거품을 무실 줄 알았는데 아주 아니, 여당의 생명은 품격과 넉넉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바빠서 제가 몇몇 친한 이쪽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바른정 의원들하고 몇 분 오늘 아침에 그 전화를 해보니까 바빠서 못했다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못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하게 의원들은 안 바쁠 때가 잘 없는데 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간세청에서 지난 2015년도에 두 차례에 걸친 5월달, 11월달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롯데는 한마디로 선정 심사 점수를 갖다 조작해서 롯데를 선정 롯데 탈락하고 하나가 되고 또 누가 됐다 그랬죠, 그죠? 그 간세청장이 또 간세청장이요. 새로운 최순실과 또 관련된 의혹을 이미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이런 재산이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이 이거는 국고에 환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근데 여털도사님 국가적 분행을 님도 앞에 좀 저처럼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셔서 좀 성의 있게 방송에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람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다. 요즘 김성태 의원은 좀 불리하면은 겸손 모드로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사실상 김성태 의원입니다. 저희가 세보면요 40분 50분 이상 하시거든요. 잘 모르시죠? 네. 사실상. 다만 김용표 선생 또 있고요. 바른정당에 보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김성태 의원이 계십니다. 네. 자, 가장 먼저는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터진 일이라 국민당 관련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간단한 코멘트들 해주시면요. 예, 사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간단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과연 제보가 조작된 것을 미리 알았는지. 그렇다면 알면서도 기자회견을 강행했는지 그 여부였거든요. 그것도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가장 핵심이죠.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을
조작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규정해서 구속영장에 적시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보 검증을 부실하게 한 미필적 고의 수준을 넘어서 즉 허위 제보임을 알고도 당해서 공포하게 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사실 영장실질심사가 90분 만에 종료된 점이나 또 심사를 마치고 나온 아무튼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여당 의원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넉넉함을 유지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안민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지난번 문재인 잠을 많이 주무신 것 같으네요. 미국 순방 이렇게 동행하고 난 이후에 확실히 달라졌어요. 저의 인생은 전용기 타기 전과 후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전용기 하나 일찍 좀 태웠으면 안민석 의원의 인생도 또 정치관도 전용기 타 보셨어요? 못 탔습니다. 못 탔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예. 299명 국회의원 중에는 전용기를 타본 의원과 타보지 않은 의원으로 나눕니다. 제가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탄 국회의원 치고 잘된 국회의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용기 번호가 공군 1원 줄 아시죠? 전용기 번호가 몇 번인지 아세요? 3번인가 그럴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30번인가? 저렇게 띄엄띄엄 세상을 아시니까 11,1호예요. 비행기에 붙어있는 남바가 왜 만이 11,1호예요. 왜 많이? 저도 그냥 1호일 줄 알았는데 11,1호더라고요. 10001.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타본 다음에 이유도 모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 41호구나. 네. 이유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주제로 하겠습니다. 거론하셔야 되는데 그냥 41호입니다 해놓고 이유는 모르시면은 저희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타고 났더니 뭐가 바뀌던가요? 아니 뭐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요. 세상의 색깔이 바뀌고요. 왜 바뀌냐 이거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예. 전혀까지 이제 뭔가 탔는데 예. 정말 이 진정한 정치인의 그 반열 또 이제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 제가 입으로는 항상 비주류라고 하지만 예. 정말 몸은 이전 최고위원의 표정에서 구속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 생각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제는 수사가 검찰에서는 이제 위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든 지고화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가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김상태 의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준석 구속은 위선 수사 이제 본격화가 될 것이고요. 단지 여당과 검찰이 짜고 버리는 수사라고 음모론 제기하면서 특검 무는 국회 보이콧 이런 것은 좀 국민들 우습게 하는 처사라고 보고요. 추미애 대표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다소 그거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요. 저는 오늘 그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이제 국회의원들 서명 1차 서명을 오늘 시민단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총 116분이 찬성을 하셨어요. 동참하셨는데 경악할 만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16분 중에요? 네.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딱 한 분만 동참하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바로 제 앞에 있는 김성태 의원님입니다. 정말 존경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너무 좀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요즘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바쁘셔서 좀 이 특별법 여기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아요. 왜 바쁘신 거죠? 혁신위원장도 노심초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책임자라고 안 치고 등등해서 아무튼 바빠서 서명을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그 독일을 가거든요. 이렇게 초래한 장본인의 재산을 그대로 어떻게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까?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시민단체에서는 오늘 1차 명단을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116명 명단이요?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읽기는 힘듭니다. 어디
개인 블로그에 올리시죠. 아 그러니까 예. 개인 블로그든 저는 뭐 페북이든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어틀도사는 어떻게 또 생각하세요? 이게 법안 참여 여부마저도 국민 여론에 의해 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받고 억지로 또 거기에 동참 참여를 그래서 이끌어내는 고민인데요. 거는 저는 어틀도사는 바람직하지 어떻게 않아요. 생각하세요? 아니 뭐 어떤 특정 법안을 찬성하고 찬성하지 않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고유 권한이고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그 헌법기관이에요. 어떨 좀 이야기할 기회 안민석 좀 주세요. 의원 저 특별법에 본인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탓할 아니, 필요는 저는 지금 없어요. 어틀도사께 제가 정중하게 이제 고민이 돼서 여쭙으니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인이 특정 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고 싶죠. 그럼 네. 공개할까요? 그래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은 공개하기를 원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내가 특정한 법안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걸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하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고민돼. 김성태 의원님은 이제 공개 반대. 우리 어떨도사는 공개 반대하는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예, 이해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법안이 꼭 승안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혹시 공개해서 그러기- 오히려 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저게 여차 잘못해서 정쟁으로 흐르고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게 이렇게 비춰지면은 될 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한 심기를 마음으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라고 하는 이제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예.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서로가 정치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역사와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